당신의 연주를 지운 건 제 가족이었습니다.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정부는 얼어붙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죄는 당신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들은 당신이 지켜야죠. 정분의 손이 바이올린을 쥐는 순간 운동장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멈췄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쫓기듯 내려온 젊은 교장과 복도 끝 창고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한 여인의 이야기. 30년간 잠들어 있던 전설의 선율이 다시 울려 퍼지기까지. 그날 운동장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시골 초등학교 청소 아주머니가 바이올린을 켠 순간 서울에서 내려온 교장이 무릎을 꿇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경북 의성의 매화초등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작은 학교 중 하나입니다. 전교생이 26명, 교사 수는 6명. 정문을 들어서면 오래된 현관 앞에 고무 매트를 깔고 그 위에 장화 자국이 가득한 복도를 따라 교실로 이어지는 길이 나옵니다. 바람이 불면 낙엽이 들고 나며 그 낙엽을 조용히 줍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분입니다. 이 정분은 올해 65. 아이들은 그녀를 정분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청소와 급식 보조 일을 맡은 학교의 가장 오래된 식구입니다. 이른 새벽마다 등교보다 먼저 도착해서 학교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하루를 시작하죠. 허리는 반쯤 굽었고 손엔 늘 고무장갑을 끼고 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마치 오래된 악보처럼 깊고 조용합니다. 얘야, 교실 창틀은 제일 먼저 닦아야 해. 먼지가 아이들 눈에 안 보이게 내려앉거든. 이 정부는 늘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따르지만 그 누구도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세히 묻진 않았습니다. 그녀 또한 묻히길 바라는 듯 조용히 일만 했습니다. 학교 한편에는 잘 쓰이지 않는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낡은 빗자루와 삐걱이는 의자들 틈에 자리한 창고 안 구석엔 검은 천으로 덮인 바이올린 케이스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쓰지 않고 누구도 찾지 않지만 단 한 사람만이 그 케이스를 조심스레 닦습니다. 바로 정분입니다. 수업이 시작되면 교실이 조용해집니다. 그 시간 정분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창고로 향합니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조용히 케이스를 열고 현을 손끝으로 어루만집니다. 딱 3분.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없는 연주. 그녀는 활을 들지도 않고 그냥 바이올린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 아주 조용히 숨을 쉽니다. 마치 그 악기와 함께 늙어온 사람처럼. 바이올린은 낡았지만 그녀의 손은 아직도 선을 기억하는 듯 줄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의식은 그녀의 하루에서 가장 은밀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교사들 중 몇몇은 이정분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손끝에 베인 움직임이 단순한 청소부의 몸짓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녀가 말하지 않는 이상 누구도 먼저 캐묻진 않았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침묵이 예의이자 존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평온한 일상이 계속될 것 같았던 어느 날 정문 앞에 검은 승용차가 도착했습니다. 번듯한 양복에 잘 손질된 머리카락, 냉정한 눈매의 사내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새 교장 최도윤이었습니다. 하늘초등학교 아니 매화초등학교죠. 여기가 맞나? 그는 고개를 들고 오래된 교정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군요. 첫 인사에서부터 도윤은 단호했습니다. 젊은 교장은 회의 자리에서 교육 혁신을 외치며 디지털 환경 개선을 언급했고 교사들은 다소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는 음악실의 활용률이 낮다는 이유로 음악실을 철거하고 최신 기기를 도입한 스마트 교실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조용히 회의실 뒷문 근처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정부는 그가 교무실을 나서는 순간 조용히 눈을 마주쳤습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시 시선이 얽혔습니다. 그 눈빛엔 묘한 익숙함이 있었지만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오전 일찍 학교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가 창고 문을 열었을 땐 먼지와 습기로 가득했지만 한쪽 벽에 기대어 있는 검은 케이스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바이올린 그리고 그 안에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여성이 무대 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올려 묶고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는 그 모습. 도윤은 그 얼굴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얼굴은 바로 지금 학교 복도를 닦고 있는 청소 아주머니 이정분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저녁 학교 숙소 책상 위에 사진을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흑백 속 여인은 말없이 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머리, 고요한 눈빛, 그리고 떨림 없는 자세. 그는 그 얼굴을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억 속 어딘가 깊이 남아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정분 설마 그 전설 같은 연주자가?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손가락으로 사진 모서리를 문질렀습니다. 낡고 해진 종이 끝에서 묘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이정분 바이올리니스트. 수십 년 전 신문 기사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빈 피라모닉 최초 한국인 여성 연주자 유력. 무대 장비 사고로 연주 불발, 이후 자취 감초. 한국 클래식계에 실종된 별 이정분. 도윤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존경과 혼란, 그리고 왠지 모를 불안감까지 함께 밀려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도를 걷던 도윤은 물을 뿌리며 바닥을 닦고 있는 정분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걸레질을 하고 있었고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예전에 음악하신 적 있으세요? 정부는 고개를 살짝 돌려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고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묻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제 창고 정리하다가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무대 위에서 연주하시는 모습이었는데 그게 선생님이신가 해서요. 정부는 손을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이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지금은 교실 바닥이 제 무대고 아이들이 제 관객이지요. 도윤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의심은 그 순간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분이 바로 그 이정분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도윤은 교무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강단 있는 목소리로 교사들 앞에 섰고 칠판 앞에는 교육환경 현대화 추진안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학교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활용도가 낮은 음악실을 철거하고 최신 스마트 교실로 전환하겠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30대의 젊은 음악교사 정유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음악실은 아이들이 피아노 수업도 하고 합창 연습도 하는 공간입니다. 공간을 없애는 건 조금.
그러나 도윤은 단호했습니다. 음악은 태블릿 PC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감성도 중요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교무실 뒤편에서 묵묵히 서 있던 정분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교사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가운데 정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음악이 사라진 교실에선 사람 냄새도 사라집니다. 그건 디지털로 대신 못해요. 그 말에 교무실이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도윤은 당황했지만 애써 표정을 감췄고 교사들 중 몇몇은 고개를 숙이거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갑작스러운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창고로 향했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어 사진을 꺼내 들고 그 안쪽에 접혀 있는 종이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그중 하나 낡고 빛바랜 문서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87빈 필하모닉 오디션 일정표 이정분.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진짜였습니다.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실체로서의 전설이었습니다. 그는 창고를 나서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 왜 여기서 청소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윤의 발걸음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처럼 묵직하게 닫힌 시간의 문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기 시작한 순간 이 학교의 조용했던 일상은 더 이상 그대로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다음 날 새벽 누구보다 먼저 학교에 나왔습니다. 어제 본 그 문서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는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이정분이라는 여인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교무실 옆 벽보, 낡은 상자 속. 그 안엔 오래된 프로그램 북 한 장이 있었습니다. 1987 서울 예술이전당 개관기념 공연 협연 바이올린 이정분. 그는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그 이름이 더 이상 과거의 신문 속 이름이 아니라 지금 바로 눈앞에서 마룻바닥을 닦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도윤은 우연을 가장한 듯 정분이 있는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정분은 아이들이 먹다 남긴 밥그릇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었지만 그 손의 움직임은 마치 악보를 그리는 듯 섬세했습니다. 이정분 씨, 도윤이 조심스럽게 부르자 정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확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있던 사람, 바로 선생님 맞죠? 1987년 예술이전당 개관 공연. 제가 그 무대 영상 본 적 있습니다. 그 연주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공기마저 멎은 듯한 순간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름을 아직 기억하는 사람이 있네요. 하지만 전 그 이름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정분은 오래전에 무대에서 죽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날 제 연주는 끝나지 않았어요. 무대 조명 사고로 현이 끊어졌고 손가락이 다쳤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멈췄죠. 다시는 무대에 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버렸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묵혀온 세월의 무게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계십니까? 서울로 돌아가실 수도 있었잖아요. 정부는 잠시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실패한 예술가보다 조용히 사라진 사람을 더 편히 대하더라고요. 여긴 아무도 저를 묻지 않아요. 그게 좋았어요. 그녀는 식판을 쌓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어릴 때 제가 바이올린을 처음 배웠던 그때처럼요.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 좋았어요. 정부는 그렇게 말을 마치고 급식실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엔 세월이 남긴 주름보다 꺼지지 않은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학교 숙소에서 아버지의 서류를 다시 뒤졌습니다. 교육청 인사 명단 사이 오래된 서류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엔 예술인 지원 특별위원회 사고기록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고서 맨 아래엔 익숙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책임자 최영식. 도윤의 손끝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장비 전원 문제 발생, 조명 추락, 원인 관리 소홀, 그 옆엔 작게 쓰인 메모 한 줄, 공연 강행 지시 최영식 국장.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버지가 그 무렵 자주 언급하던 문제의 여가수 하나 때문에 진급이 막혔다는 말. 그 여가수가 바로 정분이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그 무대를 강행하라고 했던 건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싸늘하게 들어왔고 멀리서 교정의 느티나무 잎사귀가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존경하던 아버지,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렸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정분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날 당신 무대에서 일어난 사고 제 아버지 이름이 서류에 있었습니다. 최영식, 그 이름 알고 계시죠? 정부는 한참을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분이 당신 아버지셨군요. 그날 제 연습을 중단시키고 무대 점검 없이 리허설을 강행하셨죠. 저는 그날 이후로 연주를 잃었어요. 하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정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도윤의 가슴은 찢어질 듯 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부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 씨, 음악은요. 잘못된 음 하나가 있어야 다음 음이 아름답게 들려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 말이 도윤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학교 운동장 한켠에 햇살이 쏟아졌고 먼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먼지 속에 마치 오래된 기억들이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느꼈습니다. 이 여인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그의 인생이 어쩌면 지금 이 학교에서 새로 시작될지도 모른다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분이 바이올린 케이스를 품에 안고 교무실을 나간 날 이후 매화초등학교엔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정분이 사라진 음악실 앞에 모여 앉곤 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노랫소리가 흐르지 않았고 교사들도 무언가 허전하다는 듯 말을 아꼈습니다. 도윤은 매일 교무실 창가에 서서 음악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묵직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결국 아버지와 다를 바 없었음을 깨달았던 거죠. 과거의 잘못을 알면서도 똑같은 선택을 내리고 말았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정분을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왜 안 오시지? 연주회는 진짜 끝난 거야? 그날 오후 도윤은 우연히 창고 정리를 하던 중 정분의 오래된 메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순간이 내게는 무대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그것이 그녀가 음악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열렸습니다. 도윤은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음악실 철거는 철회하겠습니다. 교사들은 놀랐고 정유진 교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분 선생님이 돌아오시는 건가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그분을 다시 모셔와야 합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그날 밤 도윤은 학교 근처 정분의 집을 찾았습니다. 초겨울의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그는 마당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불 꺼진 창 안에서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앞에는 조심스럽게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떠난 게 아닙니다. 잠시 조용히 쉬고 있는 것뿐이에요. 도윤은 종이를 품에 넣고 돌아섰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정부는 이 학교를, 이 아이들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음악실 어딘가에, 아이들의 웃음 속에, 그리고 그가 매일 걸어가는 복도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아이들을 모아 말했습니다. 정분 할머니 다시 이곳에 오시면 좋겠니? 아이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마음을 전해야 해. 편지를 써볼까? 그날 하루 종일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색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정분에게 마음을 적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우리 다시 같이 연주해요. 할머니 웃을 때 제일 좋아요. 그 편지들을 도윤은 예쁘게 포장해서 직접 정분의 집 문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필 편지 한 장을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제가 무릎 꿇겠습니다. 선생님, 다시 와주십시오. 그날 밤 도윤은 교무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늘게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 정분의 손끝, 아버지의 그림자. 그 모든 것이 그의 가슴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아버지의 유품 중 하나였던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깊은 후회는 사과하지 못한 것이다. 도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비로소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있는 한 음악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정분 역시 아직 돌아올 수 있는 무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튿날 도윤은 정분의 편지를 품에 안은 채 아버지의 유품을 다시 꺼냈다. 작은 철제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 그리고 1987년 날짜가 적힌 한 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낯선 필체가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정분에게 당신의 무대가 사라진 것은 내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미안하오. 그때 나는 너무도 두려웠소. 편지는 아버지 최영식이 정분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사진 속에는 무대 뒤편에서 연습 중인 정분과 뒤편에 서 있는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과거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분의 연주 기회를 빼앗았고 그녀는 그 후 음악계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도윤은 자신이 교장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윤은 그날 오후 정교 회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한 가지 고백을 하려 합니다. 교사들은 조용히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분 선생님의 과거에 대해 그리고 제 아버지에 대해 알고 나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분께 고개를 들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정유진 교사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교장 선생님, 지금이라도 사과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정분 선생님을 다시 모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도윤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회의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모두가 마음속으로 같은 결심을 했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학교엔 눈이 내렸다. 운동장은 하얗게 변했고 아이들은 그 눈 위에 정분 할머니 보고 싶어요라는 문장을 써내려갔다. 그 광경을 본 도윤은 조용히 교무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고 사직서를 꺼냈다. 사표란 위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쉰 그는 그것을 찢어버렸다. 이곳에서 도망치는 것은 해결이 아니었다. 그는 정분을 다시 이곳으로 초대하고 싶었다. 이번엔 제대로 진심으로. 도윤은 작은 상자를 챙겨 정분의 집으로 향했다. 상자 안에는 아이들의 편지와 그림들,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가 함께 담겨 있었다. 정분의 집 문 앞에 도착한 도윤은 문을 두드렸다. 한참이 지나서야 문이 열렸다. 정분은 말없이 도윤을 바라보았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이건 제 사과이자 부탁입니다. 상자를 내밀자 정분은 조용히 그것을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둘 사이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정분이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뭔지 아세요? 제 연주를 평생 그리워하며 살았대요.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분은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도 무대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엔 담담함과 따뜻함이 함께 묻어났다. 도윤은 그날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다. 진심으로. 며칠이 지나고 매화초등학교엔 다시 축제 준비에 분주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손에 크레파스를 들고 운동장 한가운데 커다란 포스터를 그리고 있었고 교사들은 각 반별 발표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하지만 음악실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정부는 학교에 돌아오지 않았고 도윤은 매일 아침 그녀의 집 앞을 서성이다 말없이 돌아오곤 했다. 그런 어느 날 학생 대표 지우가 도윤에게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교장 선생님, 이거 정분 할머니가 두고 가신 거래요. 도윤은 봉투를 받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반듯한 글씨체로 적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내가 다시 무대에 설 자격이 있다면 그건 이 아이들 앞일 겁니다. 음악은 상처를 덮는 붕대와도 같지요. 그걸 기억해 주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도윤은 한 줄 한 줄을 곱씹으며 읽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고이 간직해 두었던 아이들의 그림과 편지를 꺼냈다. 그는 결심했다. 다시 무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아이들을 위한 무대, 정분을 위한 무대, 그리고 무엇보다 치유를 위한 무대. 교사 회의가 열렸다. 도윤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올해 축제, 음악 공연을 메인 무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정분 선생님이 돌아오시든 아니든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교사들은 놀랐지만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이미 그들도 알고 있었다. 정분의 음악이 이 학교의 일부였다는 것을. 그날부터 아이들과 교사들은 함께 무대를 준비했다. 오래된 커튼을 걷고 먼지가 쌓인 피아노를 닦고 음악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붙기 시작했다. 도윤은 직접 트럭을 타고 읍내까지 나가 음향 장비를 빌려왔고 체육 선생은 무대 조립을 도왔다. 동네 목수까지 불러가니 의자를 만들었다. 며칠 뒤 학교 게시판엔 커다란 포스터가 걸렸다. 매화초 가을축제 특별 연주 무대 준비 중.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다. 정분 씨가 돌아오는 거래? 설마 아직도 바이올린을 잡을 수 있을까? 그럴수록 도윤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과연 그녀가 돌아올까? 아이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그는 두려움도 느꼈다. 축제 전날 밤 도윤은 다시 정분의 집을 찾았다. 이번엔 봉투가 아닌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상자 안엔 아이들의 그림과 아버지의 편지가 담겨 있었다. 정부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불이 켜져 있는 창문 너머 그림을 바라보는 정분의 그림자가 비쳤다. 도윤은 조용히 말하고 돌아섰다. 내일 아이들이 기다립니다. 저는 그 아이들 앞에 서기 부끄러워도 선생님은 아니잖아요. 그날 밤 눈발이 흩날렸다. 운동장 무대는 바람에 흔들렸지만 아이들은 다음 날을 위해 조용히 잠들었다. 도윤은 교무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 진짜 음악이 돌아올까 아니 돌아와야 한다. 축제 당일 아침 매화 초등학교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 학부모들, 졸업생들까지 모두가 운동장에 설치된 무대를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고 도윤은 검은 코트를 단정히 여미며 무대 뒤편에서 행사 순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리코더와 북을 들고 들뜬 얼굴로 대기하고 있었고 교사들은 아이들의 복장을 손질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대하는 단 한 사람, 정부는 아직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수시로 운동장 입구를 바라보았지만 사람들 사이 어디에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늘 안 오시는 건 아닐까요? 정유진 교사가 조심스럽게 묻자 도윤은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다려야죠. 오늘만큼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침내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1학년들의 율동이 무대를 열었고 이어지는 합창과 그림 자극이 사람들의 박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특별 연주 순서만큼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객석은 기대와 긴장으로 술렁였고 도윤은 무대 중앙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대는 단지 공연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 마을과 학교가 함께 만들어낸 시간과 기억의 무대입니다. 그의 말에 운동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운동장 뒤편 언덕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운 회색 코트를 입고 손에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든 정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숨을 죽였고 교사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은 무대를 내려와 그녀를 맞이하러 걸어갔습니다. 정부는 도윤 앞에 조용히 섰고 그는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운동장 전체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당신의 연주가 사라지게 만든 사람은 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제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죄는 당신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들은 당신이 지켜야죠. 그녀는 천천히 무대에 올랐고 관객석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바이올린을 꺼내 활을 현 위에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손가락이 기억할까요? 아니면 마음이 기억할까요? 그 말이 끝나자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운동장 전체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찬바람조차 멈춘 듯 했고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맑고 단단했으며 오래도록 쌓여있던 고통을 하나씩 녹여내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고 도윤은 그 옆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부는 연주를 마친 뒤 조용히 화를 내렸습니다. 운동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그 여운이 깨질까 두려운 듯 박수조차 쉽게 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어디선가 천천히 박수가 시작되었고 이내 전 운동장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무대 끝에 선 채 관객을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향해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너희 차례야. 음악은 이어져야 하니까. 아이들은 무대로 올라와 정분 곁에 섰고 도윤은 그 뒤에서 조용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학교의 오래된 스피커에서 정분의 이름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이정분 선생님의 특별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기립했고 정분은 아이들과 함께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조용히 운동장을 지나며 노랫소리를 따라 불기 시작했습니다. 축제가 끝난 다음 날 매화초등학교는 전날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고요했습니다. 운동장 한쪽에 남겨진 무대 구조물과 바람에 흩날리는 색종이 조각들이 그 감동을 증언하듯 남아 있었죠. 아이들은 아직도 들뜬 얼굴로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정분 할머니 진짜 멋졌지? 바이올린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간질간질했어. 교사들도 웃으며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달라진 건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교장실 책상 위에 아버지의 사진을 내려놓고 대신 정분과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며칠 뒤 교육청에서 서울 복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승진이 보장된 자리였지만 도윤은 통지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분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여기 남겠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음악한테도 아직 제가 배워야 할 게 많은 것 같아서요. 정분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네요. 이후 매화초등학교는 눈에 띄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무회에 대신 아이들의 생각을 듣는 시간이 생겼고 음악실은 정식 수업 공간으로 다시 등록되었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음악 지도교사로 위촉되어 매주 아이들과 함께 바이올린 수업을 열었습니다. 연주는 서툴렀지만 아이들의 손끝에서 나오는 소리는 세상 무엇보다 따뜻했죠. 도윤은 더 이상 교장실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운동장을 걷고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고 수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이 마을의 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의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분 선생님의 연주 영상, 전국적으로 반향이 큽니다.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도윤이 조용히 설득했습니다. 이건 선생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기록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시간들을 남기는 거죠. 결국 촬영이 시작되었고 작은 학교엔 전문 장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카메라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웃으며 연주했고 정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매화초등학교는 전국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폐교 위기에 놓였던 분교는 기적처럼 살아났고 후원과 관심이 이어졌으며 음악회는 전국 투어로 이어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학교에 도착해 복도를 닦았습니다. 나는 아이들보다 먼저 와서 준비할 수 있을 때가 제일 좋더라. 그녀는 여전히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교무일지에 조용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학교, 사람이 남는 교육. 내가 이곳에서 배운 건 그것뿐입니다.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는 새로운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정분 선생님 제자 발표회 마이너스 모두가 주인공인 무대. 그 무대에는 키 작은 아이부터 수줍은 아이까지 모두 참여했고 마을 어르신들도 함께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대는 더 이상 특정한 누군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곡이 끝난 후 정부는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오늘 무대를 위해 연습해준 우리 아이들, 그리고
이 마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연주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바이올린을 들고 마지막으로 활을 켰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 선율은 높고 낮음이 없었고 모두가 하나 되는 음악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관객 속에서 한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저 소리는 정분이 맞네. 예전 그날처럼. 그 말에 사람들은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정분의 음악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정분은 아이들과 함께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젠 다시 사라지지 마세요. 정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긴 내가 있을 곳이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 학교 복도벽에 새로운 사진이 붙었습니다. 아이들과 웃고 있는 정분, 그리고 그 옆에서 책을 들고 있는 도윤. 작은 시골 학교에 다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췄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위해 잠시 멈춰 있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무대에서 내려와 삶을 선택했고, 누군가는 삶 속에서 다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사라졌던 음악은 다시 울렸고, 잊혔던 이름은 사람들의 가슴에 다시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속에 그 음악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여인의 복귀가 아니라 우리가 잊고 지냈던 사람의 온기를 되찾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오늘 조용한 선율 하나가 울렸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한 번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살며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